얼마 지나지 않아 바람을 타고 불똥들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몇 개의 불똥이 흩어져 떨어지더니 이내 곳곳에서 살아 움직이듯 번져나갔다. 골짜기 전체가 알 수 없는 위협감에 사로잡혔다. 주신이시여, 저건 대체. 한 병사가 우두커니 서서 불길이 일렁이는 언덕 방면을 바라보았다. 그가 경악에 휩싸인 이유는 곧 밝혀졌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불붙은 나무를 뿔 위에 이고 달려오는 솥대였다. 소들의 무리는 불덩이를 인 채 곱비 풀린 짐승처럼 미친 듯이 돌진해오고 있었다. 가까워질수록 불길은 커지고 쾅쾅 울려대는 발굽 소리에 대지가 진동했다. 당황한 병사들이 사방으로 도망치려는 순간 소들 머리에서 떨어지는 불똥들이 바닥으로 흩어져 불길이 이리저리 튀었다. 공격인가? 적군이 저걸 몰고 온 건가? 부대 곳곳에서 놀란 외침이 터져 나왔다. 알 수 없는 화염에 쌓인 기괴한 솥대. 어둠 속에서 흔들리는 붉은 빛은 병사들의 공포심을 더욱 자극했다. 물러서라. 불이 온다. 누군가의 절박한 외침이 들렸지만 이미 늦었다. 공포는 전염처럼 번져 병사들의 의지를 무너뜨렸고 몇몇은 방패를 던지고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다. 거친 발굽이 돌과 흙을 깨뜨리며 불길이 튀어오르고 짐승의 울음소리와 병사들의 비명이 뒤섞였다. 불붙은 솥대는 로마군의 진영 한복판을 가르듯이 관통했다. 이게 무슨 마법이란 말인가. 소가 불을 뒤집어 쓰고 달린다고? 어떤 병사는 놀라움에 눈이 휘둥그레지며 무기를 제대로 쥐지 못했다. 장교들은 애써 대열을 유지하려 했지만 아무리 고함을 질러도 혼란에 빠진 병사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말들은 놀라 날뛰었고 달아난 말에 치인 병사들은 힘없이 쓰러졌다. 시뻘건 불빛이 사방을 비추며 골짜기 전체를 기묘하고 섬뜩한 장면으로 바꾸어 놓았다. 대열을 유지해라. 모두 진영을 재정비하라. 지휘관들은 목이 터지도록 외쳤으나 그들의 목소리는 짐승의 울부짖음과 병사들의 비명에 섞여 뒤엉키고 있었다. 우리를 태우려 한다. 물러나야 해. 한 장교의 절규는 곧 병사들의 패닉을 가속시켰다. 앞뒤를 분간 못한 채 뒤로 물러나는 병사들. 이미 서로에게 부딪히며 넘어지는 이들이 속출했다. 대열을 유지해라. 모두 진영을 재정비하라. 지휘관들은 목이 터지도록 외쳤으나 그들의 목소리는 짐승의 울부짖음과 병사들의 비명에 섞여 뒤엉키고 있었다. 우리를 태우려 한다. 물러나야 해. 한 장교의 절규는 곧 병사들의 패닉을 가속시켰다. 앞뒤를 분간 못한 채 뒤로 물러나는 병사들. 이미 서로에게 부딪히며 넘어지는 이들이 속출했다. 한 켄투리온 백인대장은 필사적으로 병사들을 붙잡으며 소리쳤다. 돌격하라 명령이 아니라 진영을 다시 갖추라. 적이 아직 본격적으로 나타난 게 아니란 말이다. 그러나 병사들은 이미 지휘체계가 무너진 상태였다. 피로와 긴장에 지친 로마군은 사소한 충격에도 쉽게 패닉에 빠졌다. 골짜기는 다시 어둠에 잠겼다. 솥대가 남긴 불똥들과 재는 이내 사그라들어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로마군의 심장에 새겨진 공포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병사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마치 거대한 적의 기습이라도 받은 듯 떨고 있었다. 저 먼 곳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조차도 이들에게는 한니발군의 접근처럼 들렸다. 장교님, 이제 어쩌면 좋습니까?
적이 언제 들이닥쳐도 이상하지 않을 텐데. 한 병사는 손에서 창을 떨어뜨린 채 눈동자가 흔들렸다. 백부장은 그런 병사를 붙들고 침착하게 그러나 절박한 목소리로 답했다. 안심하라. 지금 당장은 적이 없다.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계략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백부장조차도 속으로는 불안했다. 이건 분명 한니발이 준비한 교란책이야. 불타는 솥대를 부딪혀 우리가 놀라 달아나도록 만드는. 하지만 그게 전부일 리 없다. 다음엔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 한편 멀리 언덕 너머에서는 적막 속에서 작전의 성과를 지켜보는 이가 있었다. 바로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이었다. 그는 거리에 은밀히 배치한 정찰병과 솥대를 이끌던 병사들을 통해 로마군 진영이 완전히 혼란에 빠진 상황을 확인했다. 보아라. 굳건해 보이던 로마군도 공포 앞에서는 한낱 무리일 뿐이다. 한니발은 미소 지었다. 그의 측근들이 조용히 그를 애워쌌다. 장군님, 이제 바로 공격을 개시합니까? 마고 한니발의 동생과 낮게 물었다. 한니발은 고개를 옆으로 저었다. 아니, 아직 아니야. 지금 당장 공격해서 소득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더 효율적인 순간을 기다려야 한다. 그는 이미 다음 수순을 떠올리고 있었다. 이 정도 공포로도 로마군의 사기가 얼마나 붕괴되는지 확인했어. 이 틈을 더 벌리면 그들은 쉽게 회복하지 못할 거다. 솥대가 지나가고 불빛이 사그라들자 골짜기는 한층 더 깊은 어둠 속에 잠겼다. 그러나 로마군 병사들의 마음은 여전히 타들어갔다. 교란책에 속절없이 휘둘렸다는 사실이 부끄럽고 화가 났지만 공포를 이겨낼 방도도 마땅치 않았다. 지금이라도 진영을 정비하고 경계를 서야 한다. 아직 적이 나타나지 않은 건 함정일 수 있다. 장교들은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병사들은 지쳐 있었다. 이미 골짜기 주변에 흩어진 이들을 불러 모으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게다가 자칫 잘못하면 다시 한번 불붙은 무언가가 달려들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계속 발목을 잡았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병사들은 점차 더 큰 불안에 사로잡혔다. 도대체 한니발은 어디에 숨어 있는 것인가? 진짜 공격은 언제 시작될 것인가? 이 물음이 골짜기 어딘가를 맴돌며 병사들의 신경을 날카롭게 갈라놓았다. 한니발은 로마군을 직접 공격하기 전에 그들의 사기와 대열을 무너뜨릴 복잡한 함정을 여러 겹으로 준비해 두었다. 이번 불타는 솥대 작전은 고작 첫 번째 단계일 뿐이었다. 그는 로마군이 서로 혼란스러워질수록 자신이 원하는 시점에 정확히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들은 이미 지쳤다. 심리적으로도 불안정하다. 밤이 깊어질수록 더 두려워질 것이다. 우리 병사들에게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게 하라. 한니발이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이어갔다. 시간이 우리 편이다. 조급해하는 것은 저 로마군 쪽이 될 테니. 결국 솥대의 돌진만으로도 로마군은 대열과 질서를 상실했다. 어둠은 다시 골짜기를 덮쳤지만 병사들의 마음속은 꺼지지 않는 두려움의 불씨로 후끈 달아올라 있었다. 곧 적이 올 거야. 이건 분명 전초전이었을 거야. 수많은 병사가 그렇게 중얼대며 방패와 무기를 부여잡고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하지만 이상하리만큼 한니발의 군대는 침묵했다. 어디선가 공격 신호가 들려올 것만 같았으나 골짜기에는 그저 바람만 흐르고 있었다. 그 공허함은
오히려 로마군을 더욱 움츠러들게 했다. 언제 어디서 칼을 들이밀지 모르는 적이라는 불안을 안고 병사들은 불면의 밤을 보내야 했다. 이렇듯 한밤에 불타는 소떼 작전은 시작에 불과했다. 로마군의 사기는 이미 균열의 조짐을 보였고 지휘관들의 명령도 대열을 온전히 회복시키지 못했다. 한니발은 숨죽인 채 그 뒤를 잇는 진짜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 밤의 공포는 끝이 아니었다. 로마의 운명을 뒤흔들 더 큰 시련이 이미 검푸른 어둠 뒤편에서 가만히 그들을 노리고 있었다. 이 밤 소떼의 불길은 단순한 계략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로마군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불씨가 되어 더 큰 폭풍의 전주곡이 되었다. 그리고 그 불씨는 아직 타오르지 않은 한니발의 진짜 계획을 예고하고 있었다. 짙은 어둠이 아펜니노 산맥의 골짜기를 휩싸고 있는 깊은 밤, 별빛조차 보이지 않는 하늘 아래 2,000마리에 달하는 소들이 일제히 울부짖으며 폭주를 시작했다. 소들의 뿔에 매달린 횃불은 무서운 속도로 타올랐고 불꽃이 이리저리 흩날리면서 살아있는 불덩이가 된 소떼는 언덕을 향해 달려나갔다. 바람에 실려 퍼지는 불똥은 울창한 나무가지에 닿아 능선을 따라 번져갔고 붉은 불빛이 일렁일 때마다 소들의 거대한 그림자가 골짜기 바닥을 뒤덮었다. 언덕에 잠복해 있던 로마군 병사들은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울부짖음과 불빛을 보고 적군이 기습을 감행했다고 확신했다. 적이다. 그들이 언덕을 점령하려 한다. 얼마 전까지 매복태세를 유지하고 있던 병사들 사이에서 곧바로 경고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방패와 창을 움켜쥔 병사들은 지휘관의 명령을 기다렸지만 불타는 소떼가 내지르는 이변은 짧은 시간 안에 그들의 시야와 판단을 무력화시켜 갔다. 독재관 파비우스 막시무스는 이 불길한 불빛과 소란을 보고도 바로 대응하지 않았다. 멈춰라. 함부로 움직이지 마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초조하게 반응하려던 병사들을 억누르는데 충분한 힘이 있었다. 파비우스는 밤에 벌어지는 전투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앞서 겪은 여러 번의 참패로 인해 로마군 내에는 한니발에 대한 두려움이 이미 깊게 배어 있었으나 동시에 모두가 한니발을 일격에 제압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파비우스는 그 열망이 자칫 또 다른 함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맹이 아니라 신중함이다. 그는 병사들에게 이렇게 전하며 대기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불타는 소들이 마구 날뛰며 산등성이를 어지럽히는 모습에 병사들 상당수는 가만히 기다리라는 독재관의 명령을 이해하기 어려워했다. 저들이 분명히 언덕을 점령하려 한다면 그 시도를 막아야 하지 않습니까? 한 병사가 속삭였지만 모두가 파비우스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었기에 그의 결정에 직접 반기를 들지는 못했다. 병사들은 움츠러든 자세로 서로를 살폈다. 오래된 불안감과 승리를 향한 욕망이 교차하는 초조한 시간이었다. 불길에 쌓인 솥대가 언덕을 향해 달려오자 위에서 지켜보던 로마군은 더욱 혼란에 빠졌다. 주위가 어둠으로 뒤덮인 상황에서 가까워지는 불빛이 주는 공포감은 상상을 뛰어넘었다. 소들의 헐떡임과 불꽃이 타들어가는 소리는 병사들의 뇌리를 뒤흔들었다. 탁탁하고 불이 타오르는 소리가 갑작스러운 말의 울음소리와 합쳐지며 대열을 뒤흔들었다. 놀란 말들이 발길질을 해대자 기병대에서는
말이 앞뒤로 충돌하며 낙마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병사들이 어지럽다. 질서를 유지해라. 장교들은 고함을 질렀지만 이미 흥분한 소떼의 시선이 빼앗긴 병사들 사이에는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 어느 병사는 그들이 우리 진영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 분명하다 고 외치며 앞으로 뛰쳐나갔고, 또 다른 이들은 지시도 없이 창을 높이 치켜들었다. 그러나 소들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달리는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웠고, 불꽃이 만들어내는 그림자가 여러 갈래로 일렁이면서 모든 것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소들의 울음소리와 발굽, 그리고 불꽃 튀는 솥불이 합쳐진 이 기괴한 장면은 마치 지옥 문턱에서 튀어나온 악령처럼 로마군을 유혹하고 있었다. 병사들은 점점 더 공포에 휩싸였고 명령 없이도 우왕좌왕하기 시작했다. 적이 나타났다. 라며 북쪽 언덕을 주시하는 로마군의 시선이 모두 불빛과 연기에 쏠려 있는 그때, 정작 한니발의 주력 군대는 골짜기 아래쪽을 따라 조용히 이동하고 있었다. 카르타고 군대는 이미 엄격한 질서를 갖춘 채 짐수레와 약탈품이 실린 마차를 줄지어 세우고 한치의 소란도 없이 전진하고 있었다. 소떼로 인해 야기된 혼란이 완벽한 기회가 된 셈이다. 멈추지 말고 계속 앞으로 간다. 규율을 지키면 어느 누구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한니발이 낮은 목소리로 지휘관들에게 지시했다. 이동 경로는 협곡처럼 좁고 음습했지만 고지대를 경계하는 로마군이 달려드는 위협은 없었다. 모든 로마 병사는 능선을 따라 가상의 적에게 주의를 빼앗긴 상태이기 때문이다. 한니발의 부관 중 한 명은 뒤를 돌아보며 불타는 솥대가 만들어낸 혼란을 흥미롭게 지켜봤다. 이게 정말 놀라운 광경이군요, 장군님. 저들이 솥대를 향해 매달리고 있을 동안 저희는 무사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니발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대답했다. 그들의 집중을 빼앗는 데 성공했다면 이미 승부는 났다. 감히 우리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아 가지 못할 게다. 실제로 카르타고 군대는 병력과 물자 그리고 약탈품을 전혀 잃지 않은 상태로 골짜기를 빠져나갔다. 한니발은 무심한 표정으로 앞으로 시선을 고정한 채 이미 다음 목적지를 생각하고 있었다. 고요하게 흐르는 공기가 이들의 차분한 탈출을 도왔다. 밤이 지나고 미명에 이르자 파비우스는 자신이 당한 속임수를 깨달았다. 그는 골짜기에서 더 이상 한니발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 오직 날이 밝으며 바람에 꺼져가는 듬성듬성한 불씨와 혼란 속에 흩어진 로마군의 흔적만 남았을 뿐이다. 그는 모든 것을 계산한 것이다. 파비우스는 아침 햇빛을 받으며 낮게 중얼거렸다. 트라시메노 호반을 떠올리듯 이 불타는 솥대라는 기발한 수단을 통해 적의 시선을 돌리고 본대는 조용히 사라져버린 것이다. 한니발은 단 한 명의 병사도 한 조각의 전리품도 잃지 않았다. 참담함을 느낀 병사들은 무너진 어깨로 골짜기 곳곳을 돌아다니며 혹시라도 남아있을 카르타고 군대를 찾아봤지만 이미 허탕이었다. 파비우스는 애써 자책을 삼키면서도 한니발을 향한 경외심을 거두지 못했다. 이런 지략가와 맞서는 전쟁에서 자만은 곧 파멸이겠지. 빛이 산 정상에서 골짜기로 번져갈 무렵 로마군은
마침내 한니발의 흔적이 전혀 없는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허탈감에 빠졌다. 전투를 예상하며 밤새 긴장했던 이들의 신경은 결국 허무하게 풀려버렸다. 우리는 그를 잡을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병사 중 하나가 고개를 떨구며 한숨을 쉬었다. 심지어 일부 병사들은 불타는 솥대가 쏜살같이 달려오는 모습을 보고 혼비백산했는데 결국 거기에 한 명의 칼을 타고 병사도 없었다니 믿을 수 없다. 며 분노, 어린 자조를 내뱉었다. 파비우스 막시무스는 꿋꿋이 앞으로 나섰다. 한니발은 도망쳤고 또 한 번 우리를 농락했지만 전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고함이 묻어났다. 우리는 계속 그를 따라다닐 것이고 그가 아무리 교묘한 계책으로 우리를 속이더라도 로마는 결국 승리를 거머쥘 것이다. 이날 밤 한니발은 불타는 솥대라는 기발한 전략으로 로마군을 완벽히 따돌리며 자신의 이름에 또 하나의 전설을 더했다. 그러나 또한 독재관 파비우스는 이 교훈을 통해 한니발을 막는 것은 단번에 이뤄지지 않는다. 는 것을 더욱 실감했다. 로마는 비록 이번에도 실패했지만 이 실패가 장기적인 승리를 위한 초석이 될 수도 있음을, 그리고 언젠가 한니발의 허를 찌를 날이 올 것임을 파비우스는 굳게 믿고 있었다.